하선 및 하기 장소 물품 반입. 바로 1번 물품 반입. 1번 동그라미. 하선 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로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는 해당 물품을 하선 장소에 반드시 반입시켜야 돼요. 보시면 컨테이너 화물은 얘는 하선시키기도 쉬워요. 하선이 뭐냐면 일단 내리는 거고 하선 장소의 물품 반입은 그 내린 물품을 보세 창고에다가 이제 반입시켜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왜 그 한국 큰데 가보면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이제 크레인이 있으면 이제 기사님이 이제 배가 이렇게 있고 요게 컨테이너가 요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겐트리 크레인 기사님이 요거 하나 집어가지고 크레인이 요렇게 돌겠죠. 이제 막 앞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하나 둘씩 테트리스를 하시는 거죠. 이분도 엄청 많이 갔습니다. 이분도 연봉이 거의 1,000만 원,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한 1,000만 원대가 돼요. 그래서 보세사 공부하시면은 그 외의 직업들이 많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컨테이너는 굉장히 쉬워요. 뭐 한 시간에도 뭐 몇 개씩, 뭐 몇십 개씩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런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 막 석탄 이런 것들은 내리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하선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컨테이너 하면은 빨리 내려서 이런 것들 빨리 컨테이너 트럭에다가 빨리빨리 실어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 창고가 여기 있으면 빨리 반입시킬 수 있는데 얘는 힘들겠죠. 그래서 날짜 차이도 얘는 3일, 얘는 10일 이렇게 차이가 있고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죠. 굉장히 단순한 건데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외워두세요. 컨테이너는 3일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벌크는 이게 내리기도 힘들고 이제 실어서 이제 창고에 반입시키기도 힘들기 때문에 훨씬 긴 기간 10일이나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후부터는 연장 가능한데 연장 가능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행정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하선 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 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하우스 BL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스터 BL은 여러 명의 화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그 굿즈 자체가 엄청 커요. 그 굵기 자체가. 근데 이제 보세구역 운영인은 우리 선사는 막 선사의 규모가 예를 들어 이만하다면 창고 하나의 규모는 요만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까 뭐 하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스터 BL 단위로 했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마스터 BL 단위로 하면 한 물건만 받아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BL 단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입 즉시 하우스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 반입 신고를 해야 되면 물론 진짜 실무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제가 약간 그 내용을 수정했으니까 혹시 실무를 하신 분들은 저것 때문에 저 하우스 BL 단위로 한 건 아닌데 라고 관사님이 좀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는 일단 스토리 부여해서 이거 문제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는 공부할 때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완전히 틀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99%는 맞는데 1%가 약간 설명이 이상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하게 이제 넣어드리는 거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 실무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아무튼 하우스 BL 단위로 이제 그 물품 반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연히 마스터 BL 단위로 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자, FCL 화물. 창고가 커가지고 컨테이너 단위로 막 이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작업이 불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스터 BL 단위로 반입을 잡으면 돼 버리는 거겠죠. 자, 그럼 LCL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LCL 화물은 뭐랑 친해요? 하우스 BL이랑 친하잖아. 근데 LCL 화물로서 해당 장소 내에서 CFS 둘이 친한 거 맞죠? LCL 화물이랑 CFS랑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작업을 안 한대요. LCL 화물은 뭐였어요? 한 컨테이너 안에, 이런 컨테이너 안에 여러 이제 그 화주의 화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화주별로 구분했어야 됐잖아요. 그걸 어디서 한다? CFS에서 하는 건데 그 작업이 필요 없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요 풀 컨테이너, 즉 얘는 뭐랑 똑같아요? FCL 화물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FCL 화물이고 얘는 FCL 화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 BL 단위로 해도 된다는 거고 뒤에 보시면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하우스 BL 단위로 이제 반입 신고를 해야 되는 애들이 보시면 자, LCL 화물이 마스터 BL 단위로 반입 신고된 후에 결국에는 그럴 줄 알았다. CFS 내에서 결국에는 작업을 해야 된다면 어찌 됐어요? FCL의 성격을 잊어버리는 거겠죠. 얘는 FCL의 성격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우스 BL 단위로 신고를 해야 된다. 왜? 결국에는 LCL 이제
LCL의 친구인 CFS 작업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뭐랑 친해요? 얘는 하우스랑 친해져 버리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이제 3번 동그라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우스 BL 단위로 물품 반입 신고를 해야 된다. 자, 4번 동그라미 신고 생략.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 또는 하선 전 보세 운송 신고 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자, 차상 반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뒤에서도 몇 번 왕왕 이제 언급이 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선박이 이렇게 이게 이제 육지예요. 그래서 선박이 이렇게 이제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내리잖아요. 누가? 크레인 기사님이 하나씩 내리잖아요. 근데 그걸 내릴 때 원래는 그냥 컨테이너를 이렇게 크레인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CY에다가 내려놔야 되는데 차에다 컨테이너 트럭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렇게 차에다가 그냥 바로 실어버려가지고 쭉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출이 물건 반출이 매우 빠르겠죠. 그걸 차 위에서 그냥 반출한다고 해서 차상 반출이에요. 즉 땅바닥에 안 내려놓고 그냥 트럭 위에다가 바로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트럭이 바로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차상 반출이라는 거고 그럴 때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왜? 반출입되는 게 사실 없거든. 그냥 차 위에 실다가 그냥 나가는 거거든.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그죠? CY, 그냥 여기가 CY라면 그냥 CY에 한번 놓으면 이게 그냥 반입이에요. 그냥 차 위에 놓는다면 당연히 이게 반입이 아니죠. 어떻게 반입이에요? 그래서 물론 반입 신고는 한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입이 안 됐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반출입 신고도 생략할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5번 동그라미 공컨테이너 미반입 보고 하선 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하선 기한 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제재가 없네요. 그냥 즉시 왜 반입 안 했어? 보고만 해야 된대요. 뭐 이걸 갖다가 뭐를 취소한다 이런 행정 제재가 따라붙는 게 없네요. 자, 6번 동그라미 미반입 사유조사 왜 미반입됐는지 사유조사를 하라는 거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